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은 오늘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의 최대 104% 관세가 발효됐는데요.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백악관이 이러한 부분을 밝히니까 시장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관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물가가 올라갈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고금리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시점에서 XRP,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글로벌 모든 증시가 다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관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시장에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4월 9일 1시를 기점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공식 발효됐는데요. 이 시점 이후부터 반등력을 높였던 모습들도 몇 번 확인되었죠.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1시부터 반등력을 가져왔거든요. 말 그대로 현재는 관세라는 부분이 시장에 압박을 가져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전에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갖고 오는 계기를 만들었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이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선반영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선반영을 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안 좋았을 때 시장의 관점을 먼저 투여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아플 때의 단가, 그 단가를 만들었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선반영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 말 그대로 지금 라인이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갈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난 1기 트럼프 시절도 똑같았죠. 근데 그때 그 시점에 미국 증시가 어땠습니까? 정말 눈부신 상승력을 갖고 왔습니다. 관세를 부여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력을 엄청나게 높게 가져갔던 트럼프 1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2기 때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을 또 한번 펼치겠다. 그 부분 때문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 상승력 또한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현재 하방 압박을 많이 받는 그 부분 자체가 관세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면서 2,500원대 라인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렸고 재차 반등력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750원을 기준점 삼아서 여기를 뚫고 올려놓는다. 그러면 다음은 어디입니까? 3,000원대, 그 다음은 3,250원대.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냐? 말 그대로 이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XRP 코인은 지금까지 움직임을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주는 이런 대외적인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흔들림도 모멘텀도 손실난 게 없다는 거.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BDC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플 코인.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데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꼭 같이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죠? IPO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고 ETF 펀드 시장에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 의장의 자리가 아직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O든 ETF든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SEC 의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 승인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압박감을 가지고 오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중 무역 분쟁에서 상승력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번 트럼프 2기 때의 코인 시장은 더욱더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XRP 코인의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비중 관리 더욱더 중요하죠.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갖고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는데 확실한 반등이냐 혹은 아니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까지도 조금씩 창출하면서 가져가야 되겠죠. 이 부분도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시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XRP 리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해당되는 XRP 리플 코인의 상승력을 동원하고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4월 9일 날 2시 50분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프라임 브로커 히든노드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1조 8천억 원을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한 모멘텀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올 만한 해당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어떤 말이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히든노드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며 300곳 이상의 기관 고객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히든노드를 인수하면서부터 해당되는 XRP 코인은 자신들의 수탁 업체에 대해서 확실한 결제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용도로 설계했습니까? 바로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을 말하죠? 즉각적인 국제결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이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XRP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드는 수수료는 XRP로 내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XRP로 낸 수수료는 소각이 되는 절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희소성의 상승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달러가 유입되는 경로와 똑같은 부분을 만드는데 여기에 XRP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그 부분은 어떠한 가치 상승력이 높아질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한 부분에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는 건 수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또다시 급락하나?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많은 시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림을 가져오고 있죠. 추가적으로 반사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반사 이익은 악재성 이벤트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관세 부분은 직접적으로 기업과 기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세금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관들이 투자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반사이익은 뭡니까? 바로 기존의 제도권, 금융시장은 불안감이 많이 커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디지털의 금이라고 불리우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력이 높이 올라갈 가능성 또한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초반에는 같은 하방 압박을 받던 코인 시장이었지만 제도권 금융시장에 악재들이 판단했을 땐 그와 반대로 가상자산 시장은 그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이익이라는 건 주식시장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은 계속 떨어지기만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현재 굳건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4월 9일 날 새벽에 나왔던 속보인데요. XRP ETF가 나왔습니다. 물론 선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실효성은 없죠. 다만 선물 ETF가 나오기 전에 선물 ETF가 먼저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선물 ETF가 자금력이 얼마나 불렀습니까? 이 선물 ETF가 거래 첫날 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인 걸 고려하게 되면 이게 매우 인상적인 수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시된 신규 ETF의 상위 5%에 해당되는 거래량을 보였다는 거, 현재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갖고 오는 이런 시장에 이러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XRP 코인의 상승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야겠죠.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XRP는 미국의 국채 거래를 지원한다. 이것은 XRP의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라는 뉴스인데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발행한 국채 채권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는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전하겠죠? 근데 미국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국채를 XRP가 지원한다? 이 부분은 어떤 거와 바로 연결됩니까? RWA, 실물 연계 자산과 바로 연결되죠. RWA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의 국채를 기반한 토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실물 연계 자산인 RWA로 봅니다. 근데 이 RWA,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에서 RWA로 넘어가는 그 단계, 다리 역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XRP 코인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보셔도 충분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XRP 코인의 고래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상하죠? 고래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도 XRP 고래 2달 만에 보유량을 6.5% 늘려 1140억 상당을 보유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고래가 이렇게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데 단가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이겠죠. 고래가 들어왔는데 역으로 떨어진다? 이 고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투자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매집을 하죠. 이거 제가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설명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내용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점 효과에 노림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어떤 노림수인지 보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 투자자들을 대거 유입시켜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 시점은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옵니다.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그리고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선순위로 최고가, 최저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뭘로 할까요? 매집을 해요. 매수와 매집, 그 차이점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 매수가는 시장가로 사는 것을 매수라고 하고요. 이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또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이 부분에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는데요. 저점 라인에서 매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래들은 어떻게 저점에 매수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수익 구간을 높이려면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해야지 가능하겠죠. 고래들 또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4년 동안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도 미국의 SEC였는데, 이러한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지만 관세 정책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이 시점. 그래서 이러한 조정 구간의 대배적인 이벤트에도 조정은 조정이니까요. 이런 조정 구간이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반등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은 해당되는 코인 자체가 얼마만큼의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거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XRP 코인 모멘텀은 정말 충분하게 많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서 영상만 보고 대응하시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